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초입니다.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수익 직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 영어 레벨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영어 울렁증 있어서 영어를 What's your name? 사브레? Hey, excuse me. Why we change the set장? Okay, you need one time 한 방에 보내버려. It's natural. You understand? That guy, my company boss who's pay me always, give me the good money, good meals. So he's my best friend, so sorry mom. I think I might be the McDonald's drive-thru cashier or something like loud and using my voice and confusing people. Well, before we start, I actually learned how to do this because of you. I grew up watching WWE, WWF, and you have always been my superhero, really, literally. Wow, thank you, man.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right now. So if I get too emotional during the interview, please be patient with me. Okay. 일단 영어 실력 하이신 분들은요, 영어를 그냥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영어를 해야 돼 그러면 미리 대본을 숙지를 하고 가시던가, 아니면 즉석으로 어떻게 말해야겠다 하고 머릿속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말을 하시는 정도. 그리고 영어 실력 중은 내가 내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전환할 필요 없이 그 단어의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바로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영어 실력 상은요, 그 천재 이승국님 아시죠? 그 영화 리뷰하시는 그분이 인터뷰 하시는 말 들어보면은 외국에서 살다 오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좀 한국인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영어를 써주십니다. 그 영어 인터뷰에서. 근데 진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인터뷰에서의 그 영어가 저는 영어 레벨 상, 그리고 그 이상은 모두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레벨 하이신 분들은요, 지금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돈 많이 버시는 고수익 직장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집중을 해서 말씀드렸던 그 직종들이 3대장과 솔라팜, 그리고 컨스트럭션, 그리고 웨어하우스의 포크리프트 잡,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는요, 컨스트럭션 레이버러입니다. 그냥 노가다꾼. 여기 전에 영상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레이버러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우리가 을에 생각하는 그 노가다꾼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 일을 합니다. 무거운 자재 같은 거 나르고 그 현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걸 하우스키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키핑하고 전반적인 일손을 돕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가끔가다 페인팅, 자재들을 커팅을 하거나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컨스트럭션 사이트 가면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이런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진짜 무거운 거를 나르는 거를 저는 빼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좀 배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습니다. 호주 현장은. 제가 하려고 하면 시켜주는 거. 힘드냐 안 힘드냐 하면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돈만 바라보고 이런 일 좋다 하지만 진짜 그 일 하려면 진짜 다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이 다 힘든 직종들이에요. 뭐 가끔가다 운 좋게 좀 난이도는 낮고 돈은 많이 버는 일이 있지만 그건 진짜 간혹가다 제가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를 했었을 뿐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직종들은 진짜 힘듭니다. 그 안에서 뭐 텔린들러도 쓰려나? 보통 지게차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다른 직업들을 위해서 포크리프트 자격증은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단계이신 분들은. 자격증 얘기하니까 이런 건설 사이트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티켓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화이트 카드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카드도 준비를 이 시기에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버는 돈은요, 공장에서 일했던 제가 그때 시급 계산했던 1,000불에서 1,300불? 근데 여기서 일하면 좋은 점이 난이도나 막 힘을 막 써야 되는 거는 그런 한인 공장들보다 많겠지만 이런 로컬 잡의 특성이 되게 시험시험합니다. 한인 잡은 끊임이 없잖아요. 근데 로컬 잡은 그냥 시험시험 하고 천천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여기 오지 잡에서 쭉 일해 오면서. 그리고 그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쉴 틈이 없거든요. 계속 일하다가 들어가서 한 스모코는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한 10분, 15분 쉬고 들어와서 다시 끊임없이 일하고, 점심시간 가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끊임없이 일하고. 뭐가 좋을진 모르겠지만 제 성향에는 이런 현장 일이 더 맞았거든요.
저는 지구력이랑 체력이 많이 없고 좀 힘쓰는 데 자신이 있어서 한번 힘을 확 쓰고 그 다음에 쉬는 그런 일이 더 저한테는 잘 맞았어요. 그리고 돈도 비교를 해보니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그래도 현장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렸던 웨어하우스에서 포크리프트. 제가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일하면서 포크리프트를 몰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웨어하우스로 들어가시면 힘든 일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트럭으로 운반하거나 포크리프트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 사람들이 내려서 그냥 스캔하는 정도? 뭐 포장, 랩핑을 한다거나 무거운 걸 이렇게 들어서 올린 정도는 있겠지만 이런 되게 피지컬한 업무의 그런 반경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포크리프트 잡을 찾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해요.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요,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가다 오는 공고를 찾아보면은 컨스트럭션 사이트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신 지금 큰 시티나 아니면 시티 주변에 포크리프트 잡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젠 경력 없이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봐요. 제가 무경력으로 계속 새로운 업종의 직장을 계속 잡아왔거든요. 경력 없이 솔라팜, 경력 없이 코튼진, 그레인, 셧다운, 뭐 해군도 경력 없이 들어갔었고 저는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워홀러들이 많아진다고 하지만 저는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구직을 하다 보시면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호주 땅이. 그러니까 포크리프트 잡에서 오셔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버는 돈은요, 공고 같은 거 보면은 한 32불? 주 1,300불 이상 벌지 않을까.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닌 게 제가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번 해봤지만 회사마다 다 급여가 달라요. 어느 회사는 저를 그레이드 2 워커로 그냥 바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막 협상 따라서 또 다른 거거든요. 에이전시를 통해서 간다면 그 에이전시마다 수수료를 몇 %를 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고, 같은 현장이어도 같은 레이버러여도 이 사람은 청소하니까 얼마, 이 사람은 뭐 무거운 걸 옮기니까 얼마,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단언을 드릴 수가 없지만요.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게 3대장이에요. 3대장 구직 유튜버 저거든요. 여태껏 많이 올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런 구직이나 워홀에 관심이 많고 좀 검색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워홀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이 정보를 처음으로 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런 3대장 영상들을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올렸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들 안 봐주셨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3대장의 좋은 점은 최소 10시간 이상 하루에 계속 일을 하고요. 그레인의 경우는 휴일이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쉬는 거고요. 휴일 없이 휴일에 일하면 휴일 그 시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조건 추가 수당이 있고요. 초과 근무가 있다면 초과 수당도 있고요. 이런 수당이 계속 붙기 때문에 그 3대장의 시급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코튼진에서 일할 때 야간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그 3대장에 가시면은 그냥 손으로 일하는 핸드워커로 가셔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 포크리프트 경력을 쌓으신다면은 포크리프트를 몰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리프트 말고 로더라는 옆에 이렇게 헤드를 바꿔 껴가면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중장비가 하나 있어요. 어떨 때는 포크레인처럼 쓰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대장 현장에서는. 그래서 코튼이라고 한다면요. 코튼이 그 면화 솜이거든요. 가공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코튼으로 만드는 거. 그게 코튼진이고요. 그리고 그레이는 수확이 된 곡식들을 임시적으로 되게 큰 벙커에 쌓아놓는 작업. 그거를 그레인이라고 하고요. 와이너리는 포도가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모두 다 관장하는 역할을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시즌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을 탄 지가 좀 됐어요. 심지어 조금 지났어요. 일본 좀 약간 후발대 국가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때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힘드냐면은 워홀 경쟁자들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로컬 현지 호주 애들도 많이 일해요. 진짜 많이 일해요. 제가 일했던 데는 백패커보다 현지인이 많았습니다. 현지인들도 있지. 그리고 그 3대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쓰는 워커들이 그 1년 전에 일했던 워커들을 다시 재고용해서 그레이드를 올려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단의 경쟁자들이 있는 바람에
새로운 신규 워커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3대장 구직이나 특히 제가 뒤에 말씀드린 솔라팜 구직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고시급 잡에 대한 구직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요,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제가 올릴 커뮤니티 글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솔라팜 얘기를 해드린다면요, 솔라팜은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황무지 같은 데에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하면서 패널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현장을 솔라팜이라고 하는데요. 솔라팜이 왜 인기가 많냐면요, 거의 90% 이상 백패커를 쓰는 환경이에요.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이 거의 비슷하니까 나라 국가별로 비슷하잖아요. 다 또래 애들이고, 그리고 아시안들이 많이 없어요. 현장마다 또 다른 일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회사에는 유럽 애들이랑 남미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현장에 있는 백패커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이것도 좀 고여있는 직업이라서 신입으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돌아봤던 경력자들이기 때문에 현장 경력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도 출중합니다. 애들이 전부 다. 영어 잘하는 외국인들이랑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 주말마다 막 놀러 가거나 파티하거나 이런 경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 그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요. 저도 추천드리고요. 진짜 재밌거든요. 솔라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올렸어서 제 채널 그 재생 목록 리스트에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는 돈은요, 이것도 에이전시, 컨트랙터, 사이트마다 다 다르지만 3대장보다는 많이 벌어요. 여기도 일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컨트랙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받습니다. 식사랑 숙소를 지원해주는 솔라팜이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동호주 쪽에는 없고요, 서호주 쪽에는 그거 지원해주는 솔라팜이 많습니다. 근데 서호주 쪽에서 솔라팜 하는 데는 경력자들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구직하기 좀 힘들 겁니다. 네, 하지만 제 채널 보신다면은 회사들이 이게 전부긴 한데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생각난 게, 그 FIFO Utility, FIFO Hospitality 잡을 이 구간이신 분들 충분히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FIFO Utility입니다. 그게 마이닝 잡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솔라팜 연락을 받았을 시기에 FIFO Utility에서 두 군데서 연락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연락이 오는 거는 뭐 이력서만 좋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일하려는 열의만 보인다면은 연락이 오기는 전 쉬운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버는 금액은요, 솔라팜 수준으로 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숙식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12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한 10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선 중요한 게 그 주급으로 놓고 볼 게 아니고 스윙이 있어요. 스윙이 뭐냐면 몇 주는 들어가서 일하고 몇 주는 나와서 쉬고, 이 과정을 스윙이라 그래요. 그 휴일이랑 이렇게 잘 계산을 해본다면은 솔라팜이랑 좀 비슷하게 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 2,000불 이상 벌 것 같아요. 주 2,000불은 제가 코튼진에서 야간으로 일할 때 벌었던 금액이에요. 그래서 3대장보다는 솔라팜의 시급이 높고, 그리고 솔라팜이랑 비슷하게 벌 수 있는 직종이 FIFO Utility일 것 같습니다. 뭐 영어 레벨 하이신 분들을 위한 설명이 전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제가 설명드리는 영어 실력별 고시급 산업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등급을 나눈다거나 티어를 나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워홀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길거리만 걷다 가도 그것도 성공한 워홀이라고 보거든요. 워홀을 오시는 분들이 돈 목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워홀 오신 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고요. 그냥 다른 이유 다 제쳐놓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거고,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은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워홀에 와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지, 워홀을 오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등급이 나뉘는 게 아니에요. 티어가 나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고자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히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다들 워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영상이야말로 진짜 제 주 전공입니다. 제가 영어 실력 중에,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본 장본인이잖아요. 게으른 저, 무기력한 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을 주시고 싶으시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충분합니다. 구독하기는 더 좋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DM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